1단원, 지금까지 열심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1단원, 대단원에서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들 교내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들 몇 문제를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풀어보세요. 1번, 세 실수 x, y, z가 이러한 식을 만족시킨대요. 이 전에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수학에서 여러 개의 수가 한꺼번에 같다. 그러면 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얘 셋이 같대요. 그럼 어떤 같은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같은 값 모르겠으니까 t라고 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지금 잘 보면 하나의 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의 x의 제곱은 t 요거 하나랑 4의 y의 제곱은 t 요거 하나랑 그리고 12분의 1 제곱은 t 요거 지금 세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특히 수학 어려운 문제일수록 질문을 보고 조금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합이에요. x값, y값, z가 각각 얼마인지 알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물어봤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얘네들을 저 모양이 되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x분의 1이 필요해요. 그럼 이 식을 뭐 하면 좋겠냐면 양변에 x분의 1 제곱해보세요. 그럼 3은 t에 x분의 1 제곱 될까요? x분의 1 나왔잖아요. 제가 저 앞에 거 역할 할 거예요. 얘는 양변에 y분의 1 제곱을 하면 4는 t에 y분의 1제곱 되겠죠. 이 y분의 1이 저기에서 y분의 1 역할 할 거고 마지막 얘도 양변을 z분의 1제곱하면 12분의 1은 t의 z분의 1제곱이 되겠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저 셋을 다 더하래요. 그러면 지금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각각 이 밑 t의 지수에 얹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이거 조금 모양이 그러네요. 다시 밑에 쓰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12분의 1은 t의 z분의 1 제곱 돼서 얘하고 얘를 곱하면 그 위에 있는 지수들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더해질까요? 그래서 이 셋을 곱할게요. 그 말은 곱하면 t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합으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세 개를 곱한 값은 당연히 좌변에 있는 이 세 개의 곱하고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12분의 1과 얘는 같아야 된다. 그럼 실제로 곱해보니까 얼마인가요? 얘 실제로 곱해보니까 얼마죠? 3, 4, 10이니까 약분돼서 얼마 나오나요? 1 나오죠. 1.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t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합 이게 지금 지수인데 t의 몇 제곱이 1 될까요? t가 0이 아닌 이상 당연히 0은 아니겠죠. 0이 아닌 수의 몇 제곱이 1 돼요? 0제곱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야 t의 0제곱은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이 되는 겁니다. 2번 a의 2x의 제곱이 3이래요. 그랬을 때 1번, 2번 값을 구하여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지수가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그럼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ax의 제곱분의 1로 바뀌나요? 얘도 마찬가지 a의 x의 제곱 더하기 a의 x의 제곱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물론 지수가 음수인 것도 안 좋아하지만 분수도 별로 안 좋아해요. 통분도 막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분모 분자에 각각 똑같은 작업 하나씩 해주면 지금 이 분모에 있는 ax의 제곱을 없애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AX의 제곱을 곱하고 여기에도 AX의 제곱을 곱하면 분모 분자의 똑같은 값을 곱했기 때문에 값은 변함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 A의 2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 남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하면 A의 2X의 제곱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약분돼서 더하기 1만 남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A의 2X의 제곱을 3으로 알려줬잖아요. 그럼 얘는 3 빼기 1 나누기 3 더하기 1. 그래서 4분의 2니까 약분까지 시키면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1번 답은 2분의 1입니다. 얘도 똑같이 이 지수가 음수인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불편하니까 A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3X 제곱분의 1로 바꾸고 분모도 마찬가지로 A의 3X의 제곱 더하기 A의 3X의 제곱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얘도 이 분모에 있는 A의 3X의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물론 이 문제 A의 X의 제곱을 곱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A의 3X의 제곱 곱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누구 남나요? A의 6X의 제곱 남을 거고 이렇게 전개하면 약분돼서 1. 마찬가지. 얘 이렇게 전개하면 A의 6X 제곱 될 거고 이렇게 전개하면 약분돼서 더하기 1. 그럼 이제 우리는 A의 6X의 제곱만 알면 되는데 A의 6X의 제곱은 A의 2X의 제곱을 전체 세제곱하면 되겠다. 그럼 A의 2X의 제곱이 3이니까 3의 세제곱은 27.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27이에요. 그래서 27 마이너스 1 나누기 27 더하기 1이니까 28분의 26이 될 거고 한 번 더 2로 약분을 시키면 14분의 13이 나오겠다. 3번 상형로그 문제네요. x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을 때 로그 루트 x 이것과 로그 x의 제곱의 차가 정수래요. 그러면 일단 로그 x의 제곱부터 한번 해볼게요. 로그 x의 제곱은 2 내려올 수 있으니까 2 로그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루트 x는 루트, 근호 썩 그렇게 편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로 바꿀 거냐면 2분의 1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또 로그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 로그 x가 될까요? 그래서 이 둘의 차, 누가 봐도 얘가 더 큰 것 같으니까 2 로그 x에서 2분의 1 로그 x를 뺀 이 차가 뭐래요? 정수래요. 정수. 그러면 얘 정리해보면 2 로그 x에서 2분의 1 로그 x를 빼면 앞에 수 통분하니까 2분의 4, 즉 2분의 3 되나요? 2분의 3 로그 x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로그 x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미시 10인 상형로그 취해보면 로그 10 그리고 가운데는 로그 x 그리고 오른쪽은 로그 100 되겠죠. 그럼 얘 얼마예요? 1이에요. 얘 얼마예요? 2예요. 즉 로그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걔한테 2분의 3을 곱한 뭐예요? 2분의 3 로그 x는 당연히 로그 x의 범위가 1보단 크고 2보단 작으니까 여기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즉 2분의 3보다는 크고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3 되나요? 즉 2분의 3 로그 x는 2분의 3보다는 크고 3보단 작아요. 그런데 그놈들 중에 누구? 정수만 고르래요. 2분의 3이 지금 1.5죠. 1.5. 그럼 1.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 정수 누가 있겠나요? 1.5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정수 2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은 요 2분의 3 로그 x는
2분의 3 로그 x는 누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로그 x 값을 물어봤으니까 양변에 역수 3분의 2를 곱하면 여기에 3분의 2 곱하면 3분의 4가 되겠다. 4번 문제는 약간 추억을 되살리는 나눗셈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작업 많이 했을 거예요. 뭐냐면 a가 0과 1 사이인 a에 대하여 잘 보세요. 10의 a의 제곱을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다. 지금 이 문장을 그대로 수학적 표현,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수학을 좀 잘하려면 문장보다는 그 문장을 수학적 표현으로, 수학적 기호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를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해 보면 10의 a의 제곱을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정수래요. 정수리가 보통 n 쓰니까 물론 n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n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래요. 그럼 이렇게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 기억나죠? 그러면 꼭 나눗셈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 뭘 시켰냐면 검산을 시켜봤어요. 내가 지금 한 게 맞는지. 그러면 이 나눗셈을 검산식으로 바꿔보면 어쩌죠? 나누는 얘, 제수라고 합니다. 나누는 얘를 몫인 얘로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 수인 얘가 나와야겠죠. 그러죠. 지금 주어진 문장을 나눗셈으로 한번 표현해 봤고 그 나눗셈 식을 검산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즉 결론은 뭐냐면 10의 a의 제곱은 3n 더하기 2래요. 그리고 나서 a가 0과 1 사이이고 왠지 밑에 보기들을 보니 로그들을 써먹어야 될 것 같아서 양변을 미시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 볼게요. 그럼요 어떻게 되나요? 로그 3n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얘 미시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면 바로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a는 로그 3n 더하기 2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조건, 선생님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맨 앞에 있는 조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저 a의 범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 나눗셈을 검산식으로 그리고 그 검산식의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만들어진 이 a값. 근데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a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로그 3n 더하기 2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예요. 그런데 가운데가 로그 모양이니까 그럼 0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1로 바꿀 수 있죠. 1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1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로그 3n 더하기 2가 로그 1보다는 크고 로그 10보다는 작대요. 그럼 결론은 진수인 요놈 3n 더하기 2는 얘의 진수인 1보다는 크고 얘의 진수인 10보다는 작아야겠죠. 왜냐하면 미시 10 지금 1보다 큰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수들끼리도 그대로 부등호를 가져가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n만 남겨놓으려고 양변에 2를 뺄게요. 그럼 가운데 3n만 남고 여기 2 빼면 이렇게 여기 2 빼면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n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이거 좀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다시 양변에 3을 나누면 n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어때요? 3분의 8보다는 작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n이 지금 누구예요? 정수죠. 몫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즉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정수값 n들을 찾아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0. 얼마입니다. 3분의 8은 2.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0. 얼마보다는 크고 2. 얼마보다 작은 정수 n은 누가 가능하다? 0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A값 구하는 거죠.
a가 로그 3n 더하기 2였어요. 그러면 n이 0이면 a 값 어떻게 되나요? n이 0이면 n에 0을 넣어보세요. 그럼 뭐 돼요? 로그 2 되겠죠. 또는 n이 1이면 n에 1을 넣어보세요. 그럼 로그 3 더하기 2니까 로그 5 될 거고, 마지막으로 n이 2이면 n에 1을 넣으면 6 더하기 2니까 8이죠. 그래서 로그 8이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a 값들은 이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그 3개의 합을 하래요. 그럼 로그 2와 로그 8은 더하면 얼마인가요?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했을 때 로그 10대니까 1 될까요? 그리고 로그 8을 하라고 하는데 로그 8,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3 내려오면 3 로그 2가 되겠다. 그래서 1 더하기 3 로그 2 밑에 보기까지 맞춰보면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5번 다음 중 함수, 저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잘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x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안 좋아하는 것도 많죠.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이제. 이 함수식은 잘 보니까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뭐 한 건가요? 지금 x 자리에, 앞에 말씀 꺼냈으니까 x 자리에 지금 x-1 들어가 있는 거죠. 뭐 한 거다?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 2가 넘어가면 y-2니까 y가 있어야 할 자리에 y-2가 있는 걸 보면 y축으로 지금 2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그럼 또다시 얘는 y는 로그 3의 x란 그래프를 뭐 한 거죠?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요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부호가 바뀐 거죠. 마이너스 x로. 그럼 뭐 한 거예요? y축 대칭을 한 거겠네요. y축 대칭.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할 거예요. 그러면 y는 로그 3의 x 그래프.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는 기본형이니까 이거겠죠. 1,0 지나고 점근선은 y축이었어요. 걔를 뭐 하라고요? y축 대칭하래요. 얘를 y축 대칭하래요. 그럼 이거 지울게요.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까 얘를 y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디 지나요? 마이너스 1,0 지나겠죠.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점근선 y축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이동을 한다?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x는 1로 이동하겠죠. 점근선이. 이게 지금 1, x는 1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다시 지웠지만 이렇게 생긴 애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의역은 x는 1보다 크다. 솔직히 저거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그가 정의되려면 이 진수의 조건 어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 저 진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넘어가면 x는 1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정의역만 체크하고 싶었으면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진수 조건만 체크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탈락입니다. 2번 치역. 이 그래프 그려보니 y가 2보다 큰 쪽만 그려지나요? 다 그려지죠. 2번 탈락. 3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직선 x는 1이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그래프는 점 0,3을 지난다. 이거 아까 1번 한 거였고 4번 같은 경우는 y절편 찾아보란 얘기니까
실제 여기에 x에 0을 넣어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로그 3에 x에 0 넣으면 로그 3의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까요? 그럼 로그 3의 1은 0이니까 2 나오겠죠? 실제 지금 여기 y절편이 얼마냐면 0,2예요. 0,2. 그래서 4번도 탈락. 5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지금 어쩌나요?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고 있죠. 감소함수네요. 그래서 5번도 탈락. 답은 3번입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지수함수네요.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밑을 빨리 살펴봐야겠죠. 밑이 2분의 1,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이구나 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졌는데, 잘 보면 지수에 보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x 앞에 플러스인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지수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2분의 1은 뭘로 바뀌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리고 그것에 지금 지수에 다시 1-x가 있는 거고, 그리고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얘 지수 법칙 적용시켜 보니까 어떻게 바뀌나요? 2에 x-1제곱 이렇게 되죠. 지금 x 앞에가 마이너스였던 애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작업을 해보니 결국엔 처음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밑이 2분의 1,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얘는 밑이 2인, 즉 밑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인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값이 크면 클수록 그 값이 클 거여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언제겠다? x가 가장 클 때인 3일 때가 최대값 되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 어떻게 구할까요? x에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에 3 대입하면 2의 제곱 더하기 3 될 거여서 4 더하기 3, 7. 그래서 최대값은 7이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x값이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일 거니까, 그럼 x값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 될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3을 하니까 통분을 하면 4분의 1, 4분의 12, 그러면 4분의 13이 돼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4분의 13이 나오겠다. 함수 fx가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f1부터 fn까지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 구하시오. 일단 fx 로그 함수를 보니 진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뒤에 분수인 걸 보면 통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로그 2에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4 되겠네요. 물론 진수가 또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와 로그의 뺄셈으로 분리시켜도 풀 수도 있고, 선생님은 그냥 이 상태로 풀겠습니다. 그럼 f1, 실제 이제 x값에다가 1을 대입해 보래요. x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f1은 로그 2에 1 대입하면 4분의 5 되겠네요. 진수가. 그럼 f2는 로그 2에 x에 2 대입하면 5분의 6이 되겠죠. 벌써 모양 보일 거예요. f3은 3 대입하면 로그 2에 3 대입하면 6분의 7 되겠죠. fn 앞에 일부러 fn-1 하나 선생님이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fn-1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x 자리에다가 n-1을 대입을 하는 거니까 로그 2에 여기에 n-1 대입하면 n 더하기 2 될 거고, 여기에 n-1 대입하면 n 더하기 3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면 fn은 n 대입하면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4 되겠죠. 지금 그 모든 합이 3이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그와 로그들의 합인데 전부 다 밑이 2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진수들끼리 곱하면 되겠다. 그럼 진수들끼리 싹 곱해보면 4분의 5, 5분의 6,
6분의 7 그리고 땡땡땡 방금 전에 이 앞에 만들어졌던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3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5 약분되고 6도 약분되죠? 7도 아마 그 다음 분모랑 약분될 거예요. 여기 n 더하기 3, 여기 n 더하기 3 약분되죠? 여기 n 더하기 2도 아마 그 앞에 있던 분자하고 약분이 되겠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분모에 4 남고 분자에 n 더하기 4 하나 남았네요. 즉 이게 어떻게 돼요? 로그 2에 4분의 n 더하기 4 이렇게 남겠죠? 그게 얼마다 지금? 3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로그 꼴을 다시 지수꼴로 바꾸면 되겠네요. 한번 밑은 영원한 밑, 요 밑 2를 여기 밑으로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4분의 n 더하기 4는 이 밑 이렇게 가니까 2의 세제곱 되나요? 즉 얼마다? 8이다. 그러면 n 더하기 4는 얘 올려서 곱하면 32가 될 거고 그래서 n 값은 4 넘어가면 28 되겠다. 함수 y는 2의 절대값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요. 그런데 절대값이 있다.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따로 추가로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그 영상 한번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얘 지금 뭘 한 걸 것 같으냐면 y는 2의 절대값 x란 그래프를 x자리에 x 더하기 1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을 거고 얘 넘어간 y자리에 y-2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y축으로 지금 2만큼 평행이동 한 걸 거다. 그럼 또 얘는 뭐 한 거냐면 y는 2의 x의 제곱이란 그래프를 x에게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떤 작업했겠죠. 그게 추가 영상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프로 그려보면 y축, x축. 먼저 기본형 y는 2의 x의 제곱 이렇게 생긴 y는 2의 x의 제곱 그래프를 x에게만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가 양수인 부분 즉 y축 오른쪽만 남겨놓고 이제 얘는 지우는 거예요. 오른쪽만 남겨놓고 남은 얘를 뭐 하면 되냐면 y축 데칼코마니 접었다 펴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노란색 y는 2의 절대값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싶대요. 지금 얘를 그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마치 얘의 꼭지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얘 누구죠? 0,1이죠. 걔가 x 지금 꼭지점 0,1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이동되겠죠. 즉 마이너스 1,3으로 이동돼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 이제 그릴 거니까 얘가 지워지고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냐 하면 x 이 꼭지점 마이너스 1,3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아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얘가 누구랑 안 만나야 된다? 상수함수 y는 k하고 안 만나야 된대요. 즉 이런 식으로 있으란 얘기겠죠. 안 만나죠. 얘가 점점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만나버릴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상수함수 k가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k는 3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함수
y는 로그와 로그의 덧셈으로 만들어진 저 로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해보기 위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거, 지금 진수에 미지수 x가 있죠. 그러면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인 이 진수 누구? x-1도 양수가 돼야 되고 동시에 그 뒤에 있는 7-x도 양수가 된다는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스스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죠? 얘 넘기면 x는 1보다 크고, 얘는 뭐죠? 얘 넘기면 x는 7보다 작다죠. 그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야 되니까 결론, 지금 저 로그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입니다. 그래서 x는 1보다는 크고 이 7보다 작다라는 것 자체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정보인 거고, 이제 그리고 로그와 로그의 덧셈이네요. 및 3으로 통일됐어요. 뭐 하면 좋겠어요? 로그 진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로그 3에 x-1, 7-x 이렇게 지금 로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로그의 최대값 밑이 3이잖아요. 1보다 큰 증가 함수죠. 즉 여기 진수가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지겠네요. 즉 결론은 이놈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그런 문제인 거예요. 어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그러면 얘는 다시 한 번만 더 작업을 해주면 로그 3에 지금 여기가 x 앞에가 마이너스여서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할 거냐면 요거 분석할 거예요. 요거. 뭐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음수, 위로 볼록이겠죠. 실근이 1과 7.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위로 볼록이면서 1과 7을 실근으로 갖는 2차 함수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그러겠죠? 다시 조금 그림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에요. 그런데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래요? 아까 범위가 1부터 7까지였잖아요. 이 범위만 보래요. 이 범위만. 정확하게 하면 여기 1도 비워야 되고 7도 비워야 됩니다. 아무튼 이 범위만 보란 얘기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진하게 칠하고 있는 요 하늘색 그래프 중에 최대값이니까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2차 함수 꼭지점일 때겠죠. 꼭지점 언제겠어요? 꼭지점 1과 7의 중점 둘 더하고 나누기 2. 그러면 4겠죠. 4. 그래서 4일 때의 요 x값, 요 놈이 지금 이것의 최대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다시 말해서 x가 4일 때를 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x가 4일 때니까 그럼 로그 3에 그냥 이제 다시 여기 넣으면 되겠죠. 굳이 이제 마이너스 안 붙이고 여기에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집어넣으면 4 빼기 1, 3 되죠. 그리고 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7 빼기 3, 4. 그럼 또 3 되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로그 3의 제곱. 그래서 답은 2가 나온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x가 4일 때 실제 2가 얼마인가요? 여기 4 집어넣고 여기 4 집어넣고 하면 9 나오죠. 9. 그래서 x가 4일 때 이 값 9였으니까 실제 이 값이 9가 되는 로그 3의 9, 3의 제곱. 답은 2가 나오는 겁니다.